안녕하세요. 벌써 또 세 번째 만나 뵙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급성 질환, 뭐 교통사고가 되든가, 뭐 뼈가 부러지다든가 이런 것들은 현대의학에 가서 적절하게 도움을 받으면 되지만 우리가 만성적으로 생겨난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만성 질환의 원인, 모든 질병의 원인은 만성 염증에서 시작된다. 그렇죠. 그래서 만성 염증에서 모든 질환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염증들은 왜 생겨나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생겨난 염증 덩어리를 어떻게 우리가 제거함으로 인해서 만성 질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공부가 또 의미가 있는 공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혈관 속 지방 찌꺼기가 염증의 주범이다. 그래서 이런 염증들이 생겨나게 되면 우리 몸에 다양한 증상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제 눈이 충혈이 된다든가 몸이 붓고 또는 뭐 여기저기가 아프고 또 열이 발열이 되고 그 다음에 더 심해지면 심혈관 질환이 생겨나고 또 더 심해지면 당뇨, 더 심해지면 암 뭐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최초의 시작점이 이 만성 염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당뇨도 사실은 염증으로 인해서 생겨난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에 의해서 염증을 억제했더니 당뇨도 좋아지더라. 이런 뭐 논문들도 많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염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볼 건데요. 왜 만성 염증이 생겨날까? 그리고서 어떻게 해서 질환이 발생이 될까? 이렇게 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네 가지 항목을 오늘 이렇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장 건강이 약해야 되면 만성 염증이 생겨납니다. 장 건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게 되면 장 건강이 약화가 되면 우리가 먹었는 음식들이 입에서 이제 음식을 먹게 되면 위에 들어가서 죽이 돼서 장에 내려가서 장에서 흡수를 하면 우리 몸으로 들어가고 장에서 흡수하지 않으면 돌아서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돼 있는 이 연결 통로는 우리 몸 안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우리 몸 안이 아니죠. 얘는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갈 때 정상적인 것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여기서 구종물, 소위 얘기해서 들어가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독소,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는 그것을 없애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 발생이 되고 또 그것이 결국은 누적이 돼서 많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질환의 시작점은 장이 약한 거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만성 질환의 원인은 장 건강이 약화됐을 때 일어납니다.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이제 또 우리가 장 건강 요 하나만 갖고서도 또 이야기를 우리가 또 하려면 여러 번 우리가 또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장에 대한 전망 이야기도 해야 되고 미생물 이야기도 해야지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는 큰 개요에서 이해한다고 생각하시고 장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선 먼저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부신 기능의 결핍 했는데 이 부신이라고 하는 것을 대해서 제가 우리 몸을 이렇게 잠깐 그려보면은요, 이게 간이 있고 여기가 위가 있고 장이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되면 위에서 죽처럼 만들어서 장으로 내려보내면 장에서 흡수를 하면 우리 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흡수하지 않은 애는 돌아서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항문까지 있는 이 통로는 우리 몸 안에 있으면서도 완벽한 우리 몸이 아니에요. 여기서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고 안 들어가면 그냥 통과. 그러다 나니까 우리 몸 중에서는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가장 많이 형성되어 있는 바로 이곳에 우리 몸 안에 면역이라고 하는 모든 군인들은 여기를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다 지키고 서 있습니다. 여기를 다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방어벽을 방어벽이라는 게 점막이에요. 미끈미끈한 점막이죠. 이 점막을 딱 쳐놓고 우리 몸 안에 있는 군인들이 여기를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지키고. 그리고서 이게 위에서 음식물들이 이렇게 내려오면 얘가 바로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돼요. 어떠한 음식이라도 내가 밥을 먹었다고 해서 얘가 죽처럼 변해돼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이 상태에서 우리 몸으로 들어가면 우리 몸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애가 들어간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시장을 봐갖고 와서 고등어 사오고 배추 사오고 물을 사왔는데 그냥 틱틱틱틱 쓸어가지고 식탁 위에 올려놓을 수 없는 거나 똑같아. 이게 완벽하게 먹을 수 있도록 요리가 된 다음에 우리 몸속에 들어가야 되듯이 얘가 이 위에서 죽상으로 만들어서 내려보내면 여기서 한 번 더 아주 곱게 이렇게 분해를 해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숙성 분해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숙성 분해가 되는데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으로 전부 나름대로 우리 몸이 쓸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은 비로소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그냥 들어가거나 또 아니면 심지어 이게 여기서 부패가 돼서 우리 몸속으로 독소가 돼서 얘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있는 면역세포들이 쫓아가서 얘를 없애는 과정에 여기에 수많은 찌꺼기들이 생겨나고 이런 찌꺼기들이 생겨났던 것들이 바로 염증을 일으키는 염증 유발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생겨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염증은 이렇게 생겨나더라도 대변, 소변, 그다음에 땀, 그다음에 호흡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제거가 되지만 우리 몸 안에서 제거가 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양의 것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우리 몸 안에 염증 물질로 축적이 되면서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기 시작한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 건강과 이 혈관의 염증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장 건강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 염증을 일으키는 두 번째 원인은 부신이라고 하는 기능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부신의 기능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부신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우리 몸 안에 이런 애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신장이에요. 콩팥이라고 얘기하는 신장이 이렇게 있는데, 신장은 이 신장 위에는 조그만 애가 이렇게 하나가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장, 부반장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지금 얘가 신장이라면 얘는 부신장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부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 장기가 우리 몸 안에서 엄청난 일을 해요. 얘가 거진 다 일을 합니다. 얘가 우리 몸을 움직이는 일꾼이에요. 얘가 전부 다 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혈관 안에 당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여러 가지 호르몬 대사를 조절하고, 얘가 다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가 바로 이렇게 생겨났던 혈관 내 염증이라든가 우리 몸 안에 보이지 않는 염증을 전부 제거해 주는 일을 바로 얘 부신이 합니다. 부신이 하는데 얘가 만약에 일을 안 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염증 물질들, 노폐물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몸에 또 만성 질환이 시작이 된다.
우리 여기 부신에서 만드는 일꾼의 이름을, 부신에서 만드는 호르몬, 일꾼의 이름을 우리 일반인들도 이제는 많이 아시죠? 우리 뭐 전문인들이 다 되셨으니까. 저 일꾼의 이름이 뭘까요? 일꾼의 이름이 바로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애입니다. 우리 스테로이드 많이 들어보셨죠? 피부에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질환을 만났을 때 병원에 가면 스테로이드 처방을 하게 되고, 옛날에는 그 스테로이드를 못 고치는 병이 없으니까 정말 신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좋았던 약인데, 지금은 그 약을 남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이제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듯이 바로 그 물질, 그것이 바로 부신에서 만드는 일꾼의 이름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몸 안에서 만약에 부신이 자기 일을 제대로 충실히 해내기만 했더라면 지금 약으로 써서 해결하려고 했던 그 수많은 질환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신을 건강하게 잘 갖고 와야지 되는데, 지금 우리가 부신을 약하게 만드는 생활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 부신이 언제 일을 안 하느냐? 얘가 언제 일을 안 하느냐? 얘가 일을 안 하면 집안에 쓰레기가 쌓이고 염증 물질이 쌓이는 거예요. 얘가 언제 일을 안 하느냐? 첫 번째는 노화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느낍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갱년기가 되면 부신의 기능이 확 떨어지면서 갱년기 증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열이 올라가고 염증이 생겨나고 혈압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런 질환에 노출되는 이유가 바로 노화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누구나 겪는 우리 노화 과정이라고 치고, 그거 말고 부신이 일을 안 하는 경우에 첫 번째는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부신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신과 여기에 있는 심장과의 관계를 제가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요게 솥이고 요게 불, 이렇게 되면 이 불을 떼는 건 심장이고요. 이게 과열되지 않게, 솥이 타지 않게 물을 길어다 분 거는 부신이. 근데 부신이 일을 안 해서 솥에 물이 없다면 이 솥은 금방 타버리려고. 다시 얘기하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아주 찐이 다 말라버렸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지 아주 찐액이 다 말라버리는 줄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때 진액과 혈액이 바로 뭐냐면 솥에 물을 못 길어다 봤어. 그런데 불을 피워버린 거예요. 솥이 타버리려고 그랬어. 이게 바로 우리가 평상시 생활하면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바로 부신은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여야지 됩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줄일 것인가, 이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논의하고 갈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이야기 드릴 때,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릴 때 치료와 치유의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치유라고 하는 것은 긍정을 키우는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떼어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긍정을 얼마나 키워서 많이 키워서 나는 참 여유롭다, 행복하다, 나는 공주다 맨날 외우다 나면 어느새 이 자잘한 것들이 안 보이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이야기도 우리 많이 같이 한번 연구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다뤄갈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부신은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취약한 게 뭐냐면 불면입니다. 이 부신은 이 일을 하루 종일 하지 않습니다. 저녁 11시서부터 새벽 6시까지 주로 밤에 일을 해서 여기다가 솥을 채워요. 그래서 그 이튿날 아무리 부를 때도, 아무리 활동을 많이 해도 솥이 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우리는 밤에 합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못 자고 있다. 잠을 안 자고 있다. 이래 되면 밤에 솥에 물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솥이 타버리려고 하듯이 우리 몸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물이 부족해지면 불이 올라가니까 여기가 솥이 탈라 그래요.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에 열이 오르고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이 참을성이 없어져요. 참을성이 없어지고 나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화를 버럭버럭 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만나보면 과거에 비해서 그냥 이 화를 버럭버럭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도 사실 부신 기능과 매우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자세히 논의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신이 일을 안 하는 것은 낮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또 부신이 일을 안 합니다. 밤새도록 물을 길어다 붓는데 그 이튿날 얘를 다 써버리면 또 갖다 길어다 붓고 또 길어다 붓는데 가물건 낮에 안 써. 낮에 안 써. 그러니까 밤에 일을 안 하는. 그래서 낮에는 정상적으로 태양을 만나러 나가고, 그래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 때는 일찍 수면에 들고, 그 다음에 나는 편안하다, 나는 점점 잘 되고 있다, 나는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어떤 자기 암시적 이런 어떤 정신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스트레스를 이겨내서 그렇게 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 몸 안에 염증을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 중에 하나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만성 염증은 첫 번째 장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신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 또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또 하나는 간 기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간 기능 중에 간 해독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간 해독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단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이런 겁니다. 1단계, 2단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집에서 설거지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설거지에 묻어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떼어내서 이 그릇을 깨끗하게 만드는 단계를 1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단계는 뭐냐면 그 그릇에서 떨어져 나온 음식물 찌꺼기, 싱크대 여기에 고여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치워서 그 하수구에 물이 정상적으로 흐르도록 소통하게 만들어 놓는 것을 우리는 2단계 해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2단계 설거지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에서는 똑같이 이와 같은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먹었는 음식을 우리 몸이 쓸 수 있는 형태로 해독을 해서 우리 몸에 공급하는 1단계 해독이 과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때 해독해서 떨어져 나온 물질을 우리 몸에 해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바깥으로 우리 체외로 버리는 작업, 대변이나 소변이나 땀이나 호흡을 통해서 바깥으로 버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무독화해서 버리는 작업을 이 두 번째 단계 해독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1단계보다는 2단계 해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몸에 쌓이면서 결국은 몸 안에 염증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2단계 해독이 잘 되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음식 섭취라든가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2단계 해독을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찌꺼기를 더 양산하는 이러한 음식 생활들이 너무나 지금 노출되어 있는, 우리 소위 얘기해서 정크푸드, 그래서 생명력이 없고 태양을 받지 않았는 이런 음식들에 노출되는 양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간에서 2단계 해독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2단계 해독의 물질들이 배출되는 주 경로 중에 하나가 간 옆에 가운데 붙어 있는 한가운데 붙어 있는 쓸개라는 기관을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돼야지 되는데, 그 쓸개 안에 그런 노폐물들이 축적이 되면서 담낭에 염증을 일으킨다든가 거기가 막혀가지고 여러 가지 더 큰 질환들이 생겨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소변으로 해서 빠져나가야지 되는데 소변 쪽으로 자꾸 노폐물이 빠져나가면서 신장을 망가뜨리고 방광을 망가뜨려서 여러 가지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지는 이유도 그것이 간의 2단계 해독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의 2단계 해독은 어떠한 것을 쓰게 되면 2단계 해독을 도울 건지 그것도 또 준비해 놨습니다. 다음 시간 꼭 오셔서 그것을 보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산화 스트레스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뭐냐면 이거는 누구나 막론하고 피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몸이 살아가면서 세포가 대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 이 세포를 녹슬게 만들고 세포를 병들게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또 호흡하는 도중에 남아있는 산소에 의해서 걔네들이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이런 과정에서 노화가 진행되고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산화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 세포는 병들고 염증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런 산화 스트레스가 많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가 항산화작용, 소위 해서 신선한 과일이라든가 신선한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작업들을 그런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가야지 되는데, 우리는 그냥 끊임없이 어떤 이 산화작용이 강한 정크푸드, 기름에 튀긴 음식이라든가 또 방부제에 노출되어 있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하면서 산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는 염증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염증에 의해서 결국은 만성 질환으로 이렇게 접어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우리 몸 안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4개를 이제 우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만성 염증은 장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하나는 부신 기능이 약화됐을 때, 간에서 해독 2단계 중에 특히 2단계 해독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우리 섭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생겨나는 산화 스트레스에, 과중한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된다. 요거를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그러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풀어나가는 시간으로 또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